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데, 전반적인 한번 훑어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제어판이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제어판에 가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제어판에 있는 화면이.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및 시스템 보안이니 네트워크 및 인터넷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는 그룹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이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는 범주를 들어가면, 범주라고 되어 있죠?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고, 뭐 하드웨어 및 소리에 들어가면 이러한 또 항목들이 들어있고, 이런 거를 아이콘별로 보면은 개별적으로 보는 거고, 이건 개별적으로 보는 거고요. 크게 보든 작게 보든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시험에는 범주별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양 및 개인 설정 범주에 가면은 어떤 기능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범주별로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인데, 이 프로그램 및 기능이죠. 예. 프로그램 및 기능은 뭐냐면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며칠 전에 설치해 놨는데 그게 불편한 거라. 그래서 여기 와서 얘를 선택을 하죠. 얘를 선택을 하고 제거하면 돼요. 예. 어제 무슨 프로그램이 깔렸네요. 그렇죠? 어제 무슨 프로그램이 깔리는 바람에, 예, 오늘 13일이고 어제 12일날 프로그램이 하나 깔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작년도에 설치가 깔렸네요. 그렇죠? 작년에. 이거는 그저께. 이거 2012년도에 설치가 됐네요. 그렇죠? 2012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날짜별로 볼 수도 있고요. 게시자를 보면 알아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설치한 거예요. 제가 설치했는데 여러분들이 댁에서 설치한 건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사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는 알송이라는 걸 제거할 거야. 그럼 알송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 오른쪽 눌러서 제거하셔도 되고. 알송이 제거되는 거예요. 알집, 난 알집 필요 없으니까 제거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된 거를 볼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 된 걸 볼 수도 있어요. 윈도우즈 안에 업데이트 된 기능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안에 기능들이 있어요. 윈도우즈 안에 기능. 어떤 기능이냐면 인터넷 기능,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게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안에 게임 폴더도 보이는데요. 이런 윈도우에 있는 기능을 나는 안 할 거야. 게임을. 그럼 게임을 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게임이 사라져요.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기능은 제거하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기능을 해제할 거냐 설정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안에 뭐가 있나 볼까요? 다 안 보이네. 팩스 및 스캔 기능이라고 있네요. 윈도우즈 안에 팩스 및 스캔 기능이요. 여러분들 윈도우 안에 윈도우로 팩스 보낼 수 있어요? 윈도우 상에서? 한글 2007 해보셨죠? 한글 2007이요. 한글 2007에서 팩스로 보낼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한글 2007이라고 있는데, 한글 2010도 그렇고 2007도 그렇고 아래 한글이 팩스로 자료를 보내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팩스는 뭔지 아시잖아요. 전화기로 연결해서 쓰는 건데, 여기는 팩스 전화선이 안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팩스라는 기계가 있어요. 팩스 모뎀. 옛날에 그 PC 통신할 때 쓰던 거예요. 그거에 꽂혀 있어요. 컴퓨터에 오래전서부터. 거기 전화선도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팩스를 보낼 때 여기에서 보내기를 하죠. 보내기. 그래서 팩스로 보내요.
근데 여기는 팩스 자체가 없으니까 보낼 수는 없지만 저희 집에서는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팩스가 있. 상대편 팩스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전송을 하면 찌르르륵 찍 하고 이런 소리가 나면서 팩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프린터로 인쇄해서 팩스에다 집어넣어서 보내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내는 거죠. 근데 윈도우도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윈도우 안에 팩스 기기가 컴퓨터가 붙어 있으니까는 팩스 자체를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기능을 넣어놔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남들은 안 쓰는데 저는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써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능은 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변경하고 하는 그런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거한다거나 업데이트 기능을 본다든지 윈도우 기능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자, 개인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 설정은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고 있죠? 제어판 안에 여기 개인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 설정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냐면은 바탕화면에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설정 누르시면 개인 설정 누르시면 뜨는 화면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테마도 바꿀 수 있죠. 테마 이렇게. 여기 뭐 대한민국 테마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뭐 수채화 테마 이런 거. 근데 바꿔놓으니까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윈도우 7 테마 쓰고요. 저는 바탕화면 배경을 색깔로 바꿔놓고 아니면 저는 따로 쓰는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이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들은 또 멋있는 이런 배경 그림들을 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주거든요. 그런 또 배경 그림을 집어넣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런 배경 그림 같은 거 집어넣으면 보세요. 오, 오솔길인데 가을 분위기 확 나네요. 그렇죠? 이런 테마도 있고요. 이런 테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도 할 수 있다. 바탕화면 그림도 바꿀 수가 있고요. 예. 창색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제일 위에 제가 인터넷을 실행하거나 뭘 하면 위에 창이 뜨잖아요. 창. 요거 창의 두께가 보이죠? 제목 표시줄. 이거의 색깔을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이런 색깔. 여기 보면 창색이라 그래서 얘를 분홍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빨간색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진하게 할 수 있고요. 흐릿하게. 거의 뭐 투명하게. 완전 이건 불투명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게 편하더라고. 빨간색 바꿔놨는데 평상시엔 허연 거 쓰다가 빨간 거 바뀌니까 맘의 컴퓨터 같기도 하고 편한 대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더라. 그다음에 소리도 있죠. 껐다 켜줄 때 나는 소리 같은 거. 여기 이제 소리가 들어가면은 뭐 짠짠하잔 하고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거 그런 것들. 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는 소리 쿵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근데 소리가 길면 안 돼요. 소리가 길면 소리가 만약에 1분짜리다 그러면 1분을 다 재생하고 나야 다음 화면이 떠요. 예. 자, 이런 이제 소리가 나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짠짠하단 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가 길면 어떻다? 그 소리가 다 끝나야만이 다음 작업이 움직이는 거예요. 짠짠하단 소리가 켜지면서 작업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 그 소리가 끝나야만이 작업이 돼요. 제가 한번 각소리 타령을 그 윈도우 킬 때 쉬고 들어간다. 3분짜리인데 그거를 연결해 놨다가 3분 동안 멈춰 있어요. 소리만 나오고. 소리가 다 끝나고 나니까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화면 보기 같은 거 뭔지 아시죠?
화면 보호기라든지 뭐 바탕화면의 아이콘 변경이라든지 마우스 포인터라든지 계정사진 변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계정사진 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의 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축구공으로 바꿔볼까요? 이제 축구공으로 변경하면 축구공으로 바뀌어있죠. 그렇죠. 여기가요. 저희 집 컴퓨터는 제 얼굴이에요. 기타 사진 찾아보기 눌러서 제 사진을 바꾸면은 제 얼굴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다 자기 노트북이나 이런 데 가면 시작 버튼 누르면 다 자기 얼굴 나오게끔 다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놓으셔도 상관없고요. 예. 멋있는 그림이 있으면 멋있는 그림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고, 뭐 창문이라든지 이런 거로 바꿔놓으시면은 창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는 기능이 있다.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예.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화면 해상도라든지 이런 거 조정해 줄 때 쓰는 거예요. 해상도 조정이라든지. 예. 근데 디스플레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색 보정이라고 있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글자를 좀 크게 나오게 할 건지. 여러분 해상도가 커지면 글자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1280까지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전 1024를 쓰거든요. 여러분보다 글자가 크게 보여요. 해상도가 낮으면 글자가 커지는데 무턱대고 해상도를 높이면 좋긴 좋아요. 여러 개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글자가 작아지잖아요. 글자가 작아지니까 어떤 분은 인터넷 실행하면 글자가 깨알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해상도 때문에. 그러면 인터넷상에 있는 글자를 크게 보시더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크게 보시면 돼요. 어색해. 그렇게 할 거라면 해상도를 낮추면 되지. 해상도를 낮추면 되고, 그래픽 하실 때는 해상도를 높이고 하시고, 높여놓고 하시고, 워드 작업이나 이럴 때는, 또는 인터넷 할 때는 해상도를 낮추시면 되죠. 해상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낮추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게 있고요. 색 보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색 보정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색 보정 누르시면은 다음 버튼 눌러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의 색깔은 어떤 게 좋습니까? 하고 보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모니터의 색을 보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서로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모니터가 밝게 나오죠. 여러분 브라운관 모니터보다는 LCD나 LED 모니터가 유난히 밝게 보여요. 그거는 모니터에 가시면 메뉴 버튼이 있어요. 모니터 기계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는 안 떠요. 이 모니터의 메뉴 버튼은 요 모니터에만 뜨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밝기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TV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이런 걸 볼 때 밝기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영화를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어둡게 나오면 몰입도가 높아요. 근데 드라마는 불을 켜고 보니까 밝게 봐야 좀 좋고요. 그런 게 TV 메뉴에 있거든요. 매뉴얼에. 그런데 우리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화면 밝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모니터에 보면 메뉴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다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우리 스마트폰도 밝아요. 유난히 스마트폰의 밝기를 우리가 밝게 해놓잖아요. 인위적으로 자동이나 이렇게. 근데 내가 밖에서 찍은 사진은 어두웠거든. 근데 스마트폰도 밝게 보이니까 밝게 찍힌 것처럼 보이고, 컴퓨터로 가져오면 유난히 밝게 찍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얘를 인화하면 어떻게 돼요? 어둡게 인화가 되지. 아니, 원래대로 인화가 된 거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사진을 개떡같이 빼준다고 뭐라 그러지. 인화업체에다가 왜 사진을 이렇게 어둡게 뽑아주냐고. 난 밝게 나왔는데. 모니터가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관없죠. 인터넷하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큰일 나죠. 절대 밝기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 모니터에서 설정할 수가 없고요. 어렵고요.
그때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캘리브레이터라는 기계를 가지고 화면의 절대 밝기와 절대 색상을 조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모니터를 사면 CD를 줍니다. 그 CD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포토샵에서 보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모니터가 100가지가 있어. 그래서 실행해보면 색깔이 다 달리 보여요. 100가지 모니터가 미세하게. 근데 포토샵에서는 색깔이 동일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가 다를지라도. 그럴 때 그 CD 속에 들어있는 보정값을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포토샵에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모니터에서 정확히 보이는 거다 이거지. 이제 그런 거를 해주는 건데, 여기는 색 보정은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복잡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뭐 DPI 설정하는 기능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복수 모니터라는 말이 나오네요. 복수 모니터. 여기 모니터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윈도우는 모니터를 10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모니터가 2개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 컴퓨터 뒷면에 보면 모니터 연결 단자가 2개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모니터를 연결해주는 장치 말고 그래픽 작업을 실제 실행해주는 회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컴퓨터에는 CPU라는 중앙처리 장치가 있는데, 얘가 그래픽 연산도 해요. 지금 화면 장치에 보여주는 것까지. 근데 그래픽 카드라는 거를 또 연결을 하면 컴퓨터가 아주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는 모니터를 3대까지 연결하고 4대도 연결하고 6대도 연결하고, 그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개 모니터를 쓰는 거죠. 여러 개. 그 모니터가 3개짜리다. 모니터 3개를 연결하면 가운데를 메인 모니터로 쓰고 좌우 모니터를 보조 모니터로 쓰기도 할 수 있고, 지금 건너편 강의실에는 강사 컴퓨터가 모니터 2개를 연결해 놨어요. 그럼 이제 주 모니터, 부 모니터 해가지고 2개를 썼는데, 이렇게 모니터 2개를 쓰면 편리하게 쓸 수 있죠. 왼쪽에 메인, 오른쪽에 보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면 편하거든요. 그런 기능도 있다더라.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건 안 돼요. 모니터가 지금 하나만 돼 있거든요. 여기 모니터 2개 연결했으면 2번이 떠요. 여기 2번이 1번, 2번, 3번, 4번 하고 떠요. 그럼 이거를 위치를 끌고 옆으로 놓을지 위아래로 놓을지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선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장치관리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장치관리자 한번 가볼까요? 여기 모양 및 개인 설정, 하드웨어 및 소리에 가면 장치관리자라고 있죠. 그렇죠? 장치관리자는 별도의 창이 뜹니다. 이렇게. 여기 뭐가 오류가 났다고 떴네요. 오류가 났다고 떴어요. 그렇죠? PCI 단순 통신 컨트롤러라는 게 여기 좀 오류가 났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네. 네. 여기는 지금 서부 PC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DVD 장치가 들어 있고요. DVD 장치.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어댑터에 리얼텍 기가비트 이더넷 패밀리 컨트롤러라는 게 붙어 있네요. 여러분 대개 인터넷은 통신 속도가 얼마큼입니까? 기가로 이거 쓰십니까? 여러분 기가로 광고 아시죠? 기가 인터넷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100메가 인터넷인데요. 1000메가 인터넷이에요. 1000메가 10배 빠른 그 1000메가를 1기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가 인터넷을 쓰려면 인터넷 회사에서 기가 통신을 보내주면 되는데, 내 컴퓨터가 기가 인터넷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기가 인터넷이 돼요. 여기다 기가 인터넷 선만 꽂으면 이 컴퓨터로 기가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개 공유기를 쓰시잖아. 공유기. 그럼 그 공유기가 기가 인터넷을 지원해야 되겠죠? 어차피 기가 인터넷 신청하면 업체에서 공유기 줄 거예요. 안 줄려나? 그거 얼마나 된다고? 매달 그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공유기 저렴한 거, 아니면 내가 비싼 거 하나 좋은 거 사면 되지. 예. 그래서 기가 인터넷 연결하면은 그 기가 인터넷 공유기를 가지고 또 건너방에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디스플레이 어댑터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예. 뭐 범용직렬 버스 컨트롤러도 있어요. 범용직렬 버스 컨트롤러.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USB라고 하죠.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이게 직렬입니다. 직렬. 이런 장치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여기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시스템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시스템은 장치관리자로 들어왔는데 장치관리자 그대로 두고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스템이 보안에 가서 시스템을 보면은 이렇게 떠요. 바탕화면에 가서 예, 개인 설정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아니다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을 보시면 그게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장치관리자 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어판에 직접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다시피 윈도우 7 홈 프리미엄 하고 떴고요. 그 다음에 주연테크에서 생산한 컴퓨터고 메모리는 4GB고요. 운영체제 윈도우는 32비트 윈도우 7을 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보이죠? 밑에 보시면 컴퓨터 이름이라고 보이죠? 컴퓨터 이름이라고 보일 겁니다. 컴퓨터 이름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작업 그룹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는 워크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워크그룹.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 같으면 영업부가 있고 관리팀이 있고 자재부가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변경을 하는 거죠. 나는 워크그룹이라고 하지 않고 자재팀이라고 할래. 영업부라고 할래. 그럼 영업부 컴퓨터는 다 작업그룹을 영업부로 해놓고 관리팀 컴퓨터는 다 관리팀이라고 해놓으면 네트워크에서 그룹 찾기도 편해요. 여기는 207호니까 207이라고 쓰면 편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을 설정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강사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뭐 영업부 과장 홍길동 자리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좀 수월하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여러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예. 시험에는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는 그냥 전반적인 것만 물어봐요. 세밀한 건 안 물어보고요. 자, 이름은 컴퓨터 이름 같은 거 설정하는 게 있고요. 뭐 하드웨어나 고급에 가보시면 아까 여기 고급 같은 거 있었나요? 어디 갔나? 예, 장치관리자 같은 데 들어가서 아까 보시던 거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고급 시스템 설정 같은 데 들어가면은 컴퓨터 이름 바꾸는 거라든지, 컴퓨터 이름은 여기서 바꿨죠? 설정 변경이요. 여기서 같이 해도 돼요.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도 이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고급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 게 있어요. 가상 메모리. 고급에 가면은 가상 메모리를 설정하는 게 있다라 그러는데, 여러분 가상 메모리라는 게 뭐예요? 이 강의실 컴퓨터 아까 4기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4기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크기가? 우리 집이 10평짜리 집인데 12평짜리 가구가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가상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가 용량이 크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주기억 장치화 시켜서 쓰거든요. 그걸 가상 메모리라 그래요. 근데 가상 메모리는 소속이 주기억 장치 소속이라서 실제는 보조기억 장치를 꺼내 쓰지만 소속은 주기억 장치라서 껐다 키면 지워져요. 본래 주기억 장치는 껐다 켜도 살아있잖아요, 내용이. 근데 가상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 소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데이터들은 컴퓨터를 껐다 키면 지워져요. 그런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 기능이 시스템 속성 고급이라는 곳에 있다더라. 뭐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화살표, 뭐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기타 장치에 뭐가 오류가 난 것처럼 보였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그런 것만.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게 나타났다.
이상하게 나타났다. 여기 장치관리자에 가서 여기 이상하게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느낌표가 찍혔잖아요. 얘가 오류가 난 거예요. 이게 없어야지. 그 왜 오류가 난지 모르겠어요. 저도 찾아보면 나오겠죠. 네.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마우스는 제어판에서 어떻게 씁니까? 하드웨어 및 소리에 가면 마우스라고 있나요? 여기 마우스 있네. 마우스를 오랫동안 쓰면은요,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는지 썼어요. 그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엄청 안에 이렇게 핀이 올라와 있어요. 아래 거는 마우스 몸통에 붙어 있는 핀은 위에 누르는 거 있잖아요. 클릭하면 약간 느낌 오죠? 마우스 손가락에 딸깍딸깍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오시죠? 그 딸깍딸깍 하는 게 밑에 스프링이 달려서 눌러주는 건데, 요 누름판이 달아요. 오래 쓰면. 다르니까 얘가 딸깍이 안 돼요. 내려가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세게 눌러야 돼. 평상시 우리 누르는 느낌이 있거든. 딸깍딸깍 하는데 얘는 꾹꾹 눌러야 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그렇게 쓴 지가 벌써 한 달 됐어요, 제가. 서비스 센터에 가서 요청을 해봤더니 너무 오래전에 생산한 제품이라서 부속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새로 사는 수밖에 없다. 버리자니 아깝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얇게 잘라가지고요, 순간 접착제로 위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얇아진 게 약간 보정이 됐잖아요. 또 이제 한 10년 쓸 것 같아요. 마우스가요, 다 달았어요. 손바닥 닿는 자리도 달았고요, 손가락 누르는 자리도 다 달아가지고 움푹 파였어요. 오래 쓰니까. 키보드도 그럽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기능을 바꾸면 왼손잡이 마우스가 되잖아요. 그 왼손잡이 마우스로 바꿔놓고 왼손을 쓰면 되는데, 저는 오른손잡이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이게. 오른손잡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눌러놓으시면 바로 왼손잡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왼손과 오른손이 바뀌는 겁니다. 누르자마자. 그때는 이제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서 일반 기능을 해놔요. 이제 다시 오른손 마우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잘 되세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블 클릭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서 약간 느리게 해주세요. 너무 느리면 안 돼요. 딸깍 해도 더블 클릭으로 인식하니까 중간 정도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내려가시면은 딸깍 해도 더블 클릭으로 인식하니까. 너무 빠르게 해놓으면 안 돼요. 경련이 합니다, 손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되죠? 동글뱅이 나오죠? 요거.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움직이니까 여러분 보시기 수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휠은 뭐냐면 뭐예요? 제가 이제 휠을 굴리면 위아래로 몇 줄씩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화면으로 움직이게 할 거냐, 화면. 이러면요, 덜컹덜컹 움직이니까 좀 그렇고, 3줄이라고 했는데 한 5줄 바꾸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포인터 옵션은 뭐냐면, 여기 포인터는 일반 선택을 크게 놓으면 어떻게 돼, 크게 이렇게. 대자, 특대자.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가 어떻게 된다 보세요. 저기 커졌어.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 안 보이시나봐. 그러니까는 이렇게 색깔도 바꿔놓고 크게 놓으셨는데, 예, 일반 기능으로 해놓으시면 뭐 잘 돌아가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뭐 했었어요, 얘가? 모래시계였었죠. 모래시계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로 바뀐 거예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런 것들이 따로 있어요. 모래시계인데, 뭐 이것도 일반 선택도 화살표가 아니라
거기에 진짜 화살처럼 생기는 화살표 같은 것도 인터넷상에 가면 무료로 받아요. 그래서 이거로 바꿔주기 해도 되고, 네,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그리고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는 보시라는 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포인트 옵션, 컨트롤 키 누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더라. 자, 접근성 센터라는 말은 뭘까요? 접근성. 접근성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몸이 불편하다는 말은 뭘까요? 몸이 불편하다는 말은 우리 컴퓨터에서 몸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리가 불편하다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것 같고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지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예전에 아주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척추가 굳었어요. 척추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어요. 이분은 다리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상체가 올라와요. 뼈가 굳어버려가지고 그냥 강목처럼. 침대도 이렇게 휘어진 침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왼손은 못 움직여요. 오른손은 요렇게만 움직여요. 요렇게만. 몸이 이렇게 굳었는데 요렇게만 움직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 인터넷 VJ를 해요. 비디오 자키를 하는 거야. 신청곡 받습니다. 이분 잘 움직여요. 이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분 마비가 안 됐어요. 신청곡 받습니다. 그러면은 신청곡 무슨 노래 틀어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노래를 찾아가지고 틀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렇게 항상 해요.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알고 봤더니 몸이 그렇게 불편해진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뭐를 쓰냐면 화상 키보드를 써요. 이 키보드를 써요. 일반 키보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요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볼까요? 메모장 틀어놓고 여기다가 한약키 눌러서 홍, 길, 동 하고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엔터.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쓰려면 숨 막힐거려? 답답할거려? 그런데 이분은요 쉬프트 누르고 다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노래 신청곡 받는 데서 다 그렇게 메시지도 띄우고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답변이 더디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제가 몸이 불편해서 그러니까는 빠른 답장은 안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도 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미리 써놓은 거 있으니까 걔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머님이 뒷바라지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인간극장에 나왔었어요. 이제 팬들이 와서 이제 다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쓰라 그러면 답답하죠. 못 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키보드가 당장에 고장해놨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상 키보드 써야죠. 화상 키보드 써야지. 마무리는 져서 끝내볼 거, 메일은 보내놓고 나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화상 키보드 꺼내놓고 쓰는 겁니다. 자, 돋보기는 뭐 하는 거예요? 저시력자. 왕돋보기를 꺼내놓고 볼 때 쓰는 거예요. 돋보기 진짜. 이런 거 제가 안 꺼내놓을게요. 하면 정신 없더라고. 그 다음에 고대비는 뭐냐면요. 색약, 색맥. 색이 잘 구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고대비 설정을 해놓고 보셔야 편하다 그래요. 자, 나레이터는 뭐냐면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완전 시각장애인들 있죠. 전맹. 이분들은 이걸 못 써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컴퓨터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우스가 어딘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완전 시각장애인들은 이걸 안 쓰고 다른 거를 써요. 프로그램 별도로 설치해서 쓰는데 일단 여기 보세요.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사용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나레이터 켜기라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거나 키보드를 움직이면 나레이터 켜기, 나레이터가 화면에 모든 텍스트를 이렇게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요, 컴퓨터가 오류가 나면 소리가 나는 건 아시죠? 쿵 이런 소리 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소리를 못 듣죠?
소리를 작게 나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볼륨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데, 볼륨이 너무 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럴 땐 화면이 움직이는, 화면이 덜컹. 오류가 발생하면 쿵 하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리도 나는데 화면도 덜컹 움직여. 그러면 뭐 오류가 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저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지만 지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마우스를 돌리기 힘들 거예요. 그때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 오른쪽 숫자판을 마우스처럼 쓰는 거예요. 오른쪽 숫자판을 마우스처럼 쓰는 마우스 키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대신에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는 어렵겠지만 엑셀이나 워드 작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예. 접근성 센터에 있는 기능들은 이제 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나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고대비라든지 글자를 좀 크게 한다든지, 또 돋보기 줄기에서 16배 정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껌뻑껌뻑 거리는 거 있죠? 우리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는데 메모장 같은 거 실행하면 여기 껌뻑껌뻑 거리잖아요. 이거를 잘 못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두껍게 하면 좋잖아요. 두껍게. 뭐 그런 기능이라든지, 어떤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쓰는 거니까. 실습하기는 불편해요. 우리가 실습하기는 불편해요. 이거는 있어요. 고정키라는 건 뭐냐면, 두 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쌍기역을 어떻게 눌러요? 입에다 붓대를 물고 기역을 누를 수 있지만, 쌍기역을 누르려면 쉬프트하고 기역을 눌러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못 누르잖아요. 그때는 고정키라는 걸 켜요. 그럼 뭐냐면 쉬프트 키를 눌렀다 띄면 눌려져 있어요. 아까 화상 키보드에도 제가 쉬프트를 눌렀어요. 물음표 누르려고. 눌려져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쉬프트를 누르고 띄면 눌려져 있고, 물음표를 누르면 물음표가 찍히고 쉬프트는 눌려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럼 다시 쉬프트를 누르면 해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뉴메릭 키라든지 그 캐피탈 키 같은 경우에는 누를 때마다 불빛이 들어오죠. 우리 상단에, 키보드 상단에 보면 불빛 3개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키보드는 왼쪽에 불이 들어오는데 보편적으로 오른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불빛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이런 분들은 뉴메릭 키를 누르면 삑, 다시 누르면 뽁, 삑, 뽁, 삑, 뽁 하고 소리를 높고 낮게, 켜지면 삑 켜지고 해제가 되면 뽁 하고 낮게끔 그런 음성을 출력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우리 토글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필터키라고 하는 거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1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1이 계속 찍히죠? 근데 계속 찍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라 이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 그래서 얘를 제가 띄어야 되는데 제대로 몸이 안 움직인 거라. 자, 이만큼 지울 거예요. 백스페이스 누르다 보니까 더 지나갔어. 여기까지만 지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계속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필터키를 사용하잖아요. 필터키를 켜놓으면 눌렀다 띄어야만이 켜져요. 누르고 있으면 안 써지고, 눌렀다 키고 눌렀다 띄고 누를 때만 써지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속도를 느리게, 반복 속도를 느리게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해주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성으로 출력해 준다든지 하는 기능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쓰기가 편하죠. 자, 키보드 기능도 있고 인터넷 옵션 기능도 있고 전원 접점 기능도 있고 글꼴 기능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글꼴은 윈도우즈라는 폴더 안에 폰트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삭제하면은 글꼴에 있는 게 삭제가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라고 있는데, C 드라이브 가서 보시면 윈도우즈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즈. 여기에 폰트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요거 얘가 화면이 바뀔 거예요. 이 폴더로 들어가면 제어판 화면으로 바뀌어요. 알아서. 지금 이제 이 안에 글꼴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더디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자, 글꼴이 보였어요.
이 강의실 컴퓨터에 지금 글꼴이 이만큼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 글꼴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글꼴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있는 글꼴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설치가 돼요. 여기다가 글꼴을 설치하면은 아래 한글도 이 글꼴을 쓰는 거고 포토샵도 이 글꼴을 쓰는 거고 다 이 글꼴을 쓰는 겁니다. 예. 근데 글꼴은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윈도우상에 있는 글꼴은 공짜로 쓰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글꼴들, 밖에서 쓰는 글꼴들은 판매하는 글꼴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 설치하면 글꼴이 많이 설치가 돼요, 알아서. 근데 그 글꼴들을 우리가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죠. 근데 쇼핑몰을 하시는 분이거나 인쇄소 하시는 분들은 글꼴이 멋있어야 상품 소개를 할 수가 있고 글꼴이 멋있어야 인쇄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꼴을 사요. 비싼 건 글꼴 하나에 500만원, 1000만원씩 합니다. 엄청 비싸요. 싼 거야 뭐 몇십만원, 몇만원짜리도 있지만 비싼 건 엄청나게 비싸서 그런 글꼴을 잘못 설치했다가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주고 사지 않고 그냥 어둠의 경우를 통해서 설치해갖고 내가 쓰다가 쇼핑몰에다가 이렇게 상품 소개를 그렇게 써서 올렸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헌터들이. 그러면 이제 합의 보자고 전화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소리는 뭔지 아시죠? 짠짜라짠 소리라든지 컴퓨터를 켰을 때 소리라든지 종료할 때 소리라든지 뭐 이런 소리 같은 것들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기능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뭐 언어 옵션 같은 것도 있고요. 날짜 시간도 있고요. 사용자 계정도 있어요. 사용자 계정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사용자 계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고 게스트 계정이 있어요. 계정이란 말은 뭐냐면 컴퓨터 한 대를 2명 이상 있을 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바탕화면에다 아이콘을 이렇게 꾸몄는데 이렇게 꾸며놨는데 다음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 바탕화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탕화면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A라는 사람이 와서 다시 보니까 또 바꿔놨거든? 그러니까 또 건드려 놓고 즐겨찾기도 다르고 서로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용자 계정을 설정을 해주면 바탕화면, 시작 메뉴, 즐겨찾기 다 따로따로 쓸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르게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고, 그런데 관리자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자 계정으로 하시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관리자는 이런 겁니다. 내가 프린터를 설치했는데 프린터 안 쓸 거야. 그럼 프린터 삭제. 내가 A라는 프로그램 설치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A라는 프로그램 삭제. 그러니까는 만약에 엄마 컴퓨터, 엄마 노트북으로 우리 꼬맹이들이 접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상에 다니면서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 다 깔아놓고 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엄마는 관리자 계정으로 패스워드를 걸어놓고 이때 게스트 계정을 쓰는 거예요. 게스트 계정. 게스트 계정은 뭐냐면 관리자 계정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을 쓸 수만 있는 거예요. 제거도 안 되고 설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하고 이제 합의하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만 애들이 쓰는 거지. 다른 프로그램 설치하려면 못하죠. 게스트 계정은. 예. 근데 표준 사용자 계정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계정 있잖아요. 자기 계정. 자기 계정에 있는 이름을 바꾼다든지 패스워드를 바꾼다든지 뭐 바탕화면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프로그램은 제거 못하고. 게스트 계정은 손님이야, 손님. 그러니까는 잠깐 와서 있는 것만 보고 나가는 거지 뭐 바꾸는 기능은 전혀 없는 거고 변경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고. 예. 왜냐면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설치해 놨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가족이 아니라 뭐 친척이라든지 누가 와가지고 인터넷 잠깐 쓰자 이럴 때는 제 컴퓨터는 다 로그인이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그 사람이 와서 쓰려 그러면 불편하죠. 저는 그렇다고 쓰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사용자 계정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게스트 계정을. 그럼 게스트 계정으로 들어가서 봐라 이거지.
그럼 거기는 로그인한 정보가 없으니까 보고 나오면 되고, 제 거는 패스워드를 걸어놨으니까 누구라도 못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해서 19쪽에 지금 25번에 있는 사용자 계정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세밀하게 설명은 못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훑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꼭 보셔야 돼요. 관여도 문제 설명할 때도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한 번 정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프린터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네. 엑셀에 관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자, 열기 눌러서 파일을 볼게요. C 드라이브에 2016 04번 문제입니다. 자, 파일 다 여셨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필터란 많은 데이터, 여기는 데이터가 뭐 10개 밖에 없어요. 그렇죠? 10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한 10만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개.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 빠진 거야. 보니까는 뭐 부서명도 다 제각각이고 부서별로 정리를 해볼까. 자, 보세요. 여기 부서라는 곳에서 클릭하고요. 부서는, 잠깐만, 여기 퇴직금 옆에다가요, 번호라고 쓰시고 1 쓰시고 옆에 점이 보이세요? 점, 자동 채우기 점.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컨트롤 키 눌러서 쭉 드래그 해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릴 건데, 컨트롤 키 눌러서 쭉 내릴 거예요. 그럼 번호가 증가될 거예요. 그렇죠? 어딘지 찾으셨어요? 자, 하셨어요? 네. 자, 그냥 드래그 하면 복제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면 증가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데이터 순서를 기억하려고 그런 거예요. 원래 데이터 순서. 자, 성명에다 클릭하고 가나다 순 정렬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이 있어요. 부서명이라는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부서명에다 오름차순 한번 해보세요. 대리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뭐 내림차순 상관없습니다.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업부는 영업부끼리 보고 인사부는 인사부끼리 보려고 그런 건데, 제가 원래 원했던 거는 영업부만 보려고 그런 거예요. 영업부만. 근데 영업부도 보이잖아요. 딱 영업부 요거만 보고 싶은 거예요. 영업부 요거만 보고 싶었는데, 인사부도 보이고 회계부도 잔뜩 다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보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번호에다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에 가서 기억에서 히읗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번호수로 나열됐잖아요. 이게 원래 데이터예요. 그러려고 이걸 보통 써요. 자, 이 동네는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겠죠. 블록 잡아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렸어요. 정렬을 하면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가나다 순이나 역순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원한 거는 원하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볼라 그런 거야. 안 볼란다. 그런데 필터라는 말은 걸러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급 필터 말고 자동 필터가 있는데 자동 필터가 수월해요. 자,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필터를 누르시면 돼요. 저처럼 블럭을 잡으시려면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 잡으면 큰일 나고 아예 안 잡으면 돼요. 그리고 필터 누르시면 저 위에 이렇게 삼각형 뷰가 보일 거예요.
펼친 목록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직책에 가셔서 직책에 있는 삼각형 누르셔가지고 뭘 누를 거냐면은 모두 선택을 해제하면 모두 선택을 다시 누르면 해제되고 과장만 선택해보세요. 과장만. 그 확인 누르면 과장님들 것만 나왔나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깔때기 그림처럼 생겼어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다른 거는 지금 삼각형으로 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펼친 목록인데 여기는 달라졌어요. 그게 여기 뭔가 걸러졌구나. 그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직책이 과장인 사람만 봤다라고 써 있죠. 그렇죠? 여기 직책이 과장인 사람만 있다고 보이는 거죠. 자, 이때 얘를 해제하는 방법은 그 직책이 과장이라고 하는 삼각형 펼친 목록 눌러서 필터 해제를 누르셔도 되고요. 밖에 있는 지우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예 필터를 누르면 원래대로 안 필터로 가는 거죠. 여기서 해제 누르시면 됩니다. 지우기 누르셔도 되고요. 다 나와요. 자, 이번에는 뭐를 볼 거냐면요, 회계부만 볼 거예요. 그럼 부서명에 가서 영업부 인사부는 빼고 회계부만 보겠다 이거죠. 확인 누르면 뭐가 된다? 회계부만 나와요. 이때 직책을 과장을 선택하면 뭐가 되죠? 회계부에 근무하는 과장님들만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자동 필터예요. 자, 지금 조건이 2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는 방법은 저 상단에서 지우기 누르시면 다 보이겠죠? 자, 이번에는 상여금이 10,000원 이상인 사람만 보려고 그래요. 그럼 상여금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모두 선택에 있는 7,200 빼고 8,000 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때는 숫자 필터를 가는 게 숫자 필터. 어떤 거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빨리 보려면 숫자 필터에 가서 10,000원 이상이니까 뭐죠? 크거나 같음. 크거나 같음이라는 말을 엑셀에서는 크거나 같음이라고 나오고 문제지에는 이상이라고 떠요. 만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필터링 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고 상여금이 10,000 이상인 경우만 필터 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엑셀에서는 이상, 이하, 초과는 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초과는 있는데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크다가 초과하고 작다가 미만인데 이상, 이하라는 말로 안 나온다. 그거는 서로 알고 계시면 되고 크거나 같으면 가서 만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상여금이 10,000 이상인 것만 걸러낸 거예요. 자동 필터는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원하는 것만 걸러서 나머지는 다 숨겨요. 왼쪽에 보시면 파랗게 숫자가 보이는 건데 검은 숫자는 뭐다?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필터를 해제해 볼게요. 필터를 해제. 자,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거나 대리인 사람만 걸러라 이건 가능해요. 직책에 가서 필터를 걸어 가지고 부장이거나 대리를 선택하면 되죠. 그럼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죠. 부장이면서 대리인 사람은 아니죠. 부장이거나 대리예요. 또 회계부이거나 영업부인 사람을 걸러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회계부이거나 부장인 사람은 걸러낼 수가 없어요. 회계부 선택하고 이쪽에 부장을 선택하면 회계부에 근무하는 부장님이란 뜻이지 회계부이거나 부장이거나 하는 경우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필터 여기 조건 지워서 58쪽에 나와 있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0,000원 이하인 경우를
자동 필터 한번 걸 거예요. 여기서요. 어떻게 하면 되나 한번 해볼까요? 근속기간이 숫자 필터, 근속기간에 가셔서 숫자 필터 크거나 같음 얼마? 15 확인. 그럼 15년차 이상인 사람만 걸러냈어요. 퇴직금 가서 숫자 필터 작거나 같음 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 5만. 그러면 근속기간 15년 이상이면서 퇴직금 5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걸러낸 겁니다. 얘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도 돼요. 다른 곳에 붙이면 이렇게 결과만 따로 출력해 줄 수 있어요. 분명히 네 번째 줄하고 10번째 줄의 데이터지만 5, 6, 7, 8, 9는 숨어 있죠? 그러니까 얘들을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해서 붙이면 5, 6, 7, 8은 안 들어가요. 자, 자세히 보시면 얘를 컨트롤 C 누르면은요, 컨트롤 C 누르면 블럭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는 컨트롤 C를 누르면 두 개가 통으로 블럭이 되는데, 얘는 컨트롤 C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윗줄 아랫줄이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누른 것처럼 따로 블럭이 돼요. 그렇죠? 시험 문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복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줄서부터 10번째 줄까지 데이터가 다 나온다? 아니면 네 번째하고 10번째 거만 나온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묻기도 해요. 자, 요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자동 필터예요. 자, 그럼 밑에 무작정 따라하기 2라고 하는 시트 있습니다. 여기는 고급 필터를 걸 거예요. 고급 필터. 자동 필터에서 불가능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같은 항목에서는 AND OR가 되죠. AND는 안 되죠. 부장이면서 과장인 사람은 없잖아. 과장이거나 부장이거나 이런 사람은 되죠. 근데 다른 항목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장이면서 인사부 이거는 되죠. 근데 인사부이거나 부장이거나 이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퇴직금의 평균치 이상 받는 사람만 걸러라 이럴 수는 없어요. 자동 필터에서는. 퇴직금 중에서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이 지금 밑에 보니까 46,000 정도 나오는데 그 46,000 이상인 사람만 걸러라 이렇게 하는 가능한데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현재로는. 그러니까 함수를 써서 평균치 이상인 사람만 걸러라 이렇게 명령을 걸 수는 없다 이거죠. 어디에서? 자동 필터에서는. 그럴 때는 고급 필터를 써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걸러내는 게 고급 필터예요. 예. 자, 똑같은 걸 한번 해보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자동 필터는 안 나와요. 쉬워서. 고급 필터만 나오는데 첫 번째 한번 볼게요. A 16번째부터 H 14번째 잠깐만 H 19번째 이 안에다가 테두리선을 그어놓을게. 이렇게 이 안에다가 조건을 쓰래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디에다가 A 20번째 여기다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조건은 여기다 쓰고 이 안에다 조건을 내가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뭐를? 기본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이 안에다 조건을 써야 된다 이거죠.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근속기간이라고 쓰고요. 여기 퇴직금이라고 씁니다. 문제가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근속기간을 먼저 쓰는 겁니다. 퇴직금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쓰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자, 15년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5라고 써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퇴직금 5만원 이하라 그랬죠? 작거나 갖다 5만원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조건을 쓰시는 거예요. 자동 필터는 자동 필터를 걸어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클릭 하는 거지만, 고급 필터는 다른 곳에다가 조건을 걸어요. 일단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요. 순서가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조건이 그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얘를 내리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근속기간이 바뀌거나 할 수는 있어요. 자 보세요. 요거하고 요 조건하고 이 조건은 같은 조건이에요. 이 두 개 조건은 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위에 있던 퇴직금이 위에 있던 간에 상관없어요. 서로 줄이 다르면 뭐냐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이거나 이런 겁니다. 서로 줄이 다르면 A이거나 B인 경우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 서로 근속기간하고 퇴직금이 위아래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죠? 같은 줄에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A이면서 B인 경우 이거예요. 같은 줄에 있으면 A이면서 B인 경우예요. 근데 이건 솔직히 자동 필터도 되잖아요. 이건 자동 필터도 되죠. 근데 이런 거는 자동 필터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연습이니까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실제 문제는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조건을 어디든가 써놔야 돼요.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놓고, 자,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서 고급을 누를 겁니다. 고급 필터. 근데 마우스가 따로 떨어져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누르면 지금은 얘를 찾아주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고급을 누르면 못 찾아요. 이 원본들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는 이 안에다가 블럭을 잡고 고급을 하던 아니면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을 하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다 놓고 고급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 문제가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책 저자가 고급 필터를 한번 걸어놨던 거기 때문에 그 자리가 블럭이 잡힌 거예요. 이걸 처음 하면 고급 필터를 못 걸어요. 여기를 잡기 때문에. 그땐 또 다시 블럭을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에다 클릭하고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범위를 클릭하시고요. 목록 범위는 맞잖아요. 그렇죠? 조건 범위는 어디라 그랬어요? 얘죠?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건 범위가 이쪽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뭐가 되냐면요, 자동 필터처럼 여기서 걸러내요. 근데 걸러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A 수호 번째다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를 꼭 누르셔야 돼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꼭 누르시고 복사 위치를 클릭하신 후에 A 수호 번째라고 했으니까 얘를 현재 위치에 필터를 걸어버리면 자동 필터처럼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고요. 그 복사되는 위치는 어디나? A 수호 번째라고 문제에서 요구했으니까.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아까 고급 자동 필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한번 더 해볼게요. 교과서 64쪽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재 62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죠? 이건 무슨 의미다?
나이가 20세 이상이면서 급여를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을 걸러내는 조건이죠. 여기다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20세 이상인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죠.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급여가 80만원 이상이고 지역은 서울 근무자이고, 서울 사람이든 뭐 서울 근무자이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64쪽 확인하셨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뭐가 된다? 나이가 20세 이상이거나 급여가 80만원 이상이거나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가 20세 이상이거나 급여를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거나 서울 지역 사람이거나. 근데 얘를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이면서 서울 지역 사람이고 이 사람이거나 또는 80만원 이상이거나 이렇게 조건을 거쳐 붙이면 뭐가 된다? 나이가 20세 이상이거나 80만원 이상 받는 서울 사람이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뭘까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서울 지역이면서 부산 지역이죠? 이런 경우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야죠. 서울 지역이거나 부산 지역이거나, 맞죠? 근데 지역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줄여버려요. 지역이 서울이거나 지역이 부산이거나 얘를 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거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런 조건이나 이 조건이나 같은 의미예요. 예. 자, 이거는 뭐가 되죠? 나이가 20세 그거 나갔다 60세 지역이 서울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나이가 20세 이상 되는 서울 지역이거나 60세 이상 되는 부산 지역이거나. 같은 줄에 있는 거는 AND 조건이고요. 줄이 서로 다르면 OR 조건이라 그래. OR. 그러니까 AND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그리고, 근데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OR는 뭐죠? 여러 조건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이거죠. 나를 반장으로 뽑아주면 나는 우리 학급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00가지 중에서 하나를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거짓말한 거죠. AND니까. 그러니까 AND라는 거는 다 만족해야 돼요. 한 개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고, OR는 뭐다? 하나만 만족하면 돼. 하나 이상만. 적어도 하나만. 하나를 만족하든 두 개를 만족하든 다 만족하든. 근데 한 개도 만족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필기시험에 나와요. 필기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실기시험은 내가 알아서 써주면 되는 거고, 필기시험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고 이러한 조건을 걸고 싶은데 다음 보기 중에서 어느 게 맞을까요? 하고 보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자, 기출공일로 갑니다. 64쪽 밑에 보시면 기출공일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생산부서가 자, A 14번째부터 E의 17번째 안에다가 여기다가 조건을 쓰래요. 여기다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산부서가 생산 2부여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생산부서가 생산 2부여야 되고,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니까 900 이상 1500 이하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얘를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생산 2부이면서 900 이상이면서 1500 이하야. 그런데 문제는 생산 2부이거나 900에서 1500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줄이고 생산량은 같은 줄이고 생산부서는 다른 줄이어야 돼요. 이렇게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또 하나는 위에 있는 제품 코드, 생산부서, 생산량, 불량률 다 출력할 거라면 그냥 고급 필터를 걸어서 출력하면 좋은데,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고급 필터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복사된 위치는 여기다 라고 해서 확인 누르면 부서가 다 항목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생산량은, 최대 생산량은 빼래요. 뭐뭐 출력해라고? 여기 보니까 제품 코드하고 생산 부서하고 생산량하고 불량률하고 이 네 가지만 출력하래요. 순서가 지금 동일하게 갔어요. 지금요. 만약에 순서가 다를 수도 있겠죠. 제품 코드가 뒤에 오게 할 수도 있고 불량률이 앞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출력하고 싶은 항목을 따로 알려줬으면 그 순서에서 적으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동일해요.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요. 고급 필터 조건 범위는 어디라고요? 얘가 조건 범위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그 복사되는 위치는 어디라고요? 아까는 그냥 빈대를 클릭했잖아요. 어디 이렇게 클릭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항목을 출력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목을 블럭 잡아야 돼요. 항목을 블럭 잡아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최대 생산량은 빡 빼고 나온다 이거지. 빼고 나온다.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18번째 출력하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데이터들 중에서 최대 생산량은 제외한 나머지 요거만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위 안에다가 고급 필터를 걸고 조건 범위를 이제 우리가 쓰겠죠. 조건은 여기입니다 라고 조건을 쓰겠죠. 이 조건은 다른 곳에 있는 걸 선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조건 범위 안에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복사되는 위치가 18번째라고 했으니까 클릭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무 데도 없는 데를 클릭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목록 범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목록 범위에 있는 모든 항목이 다 출력되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 다 출력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출력되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걸 원한 게 아니라 제품 코드 그 다음에 생산 부서 쓰다 보니까 귀찮죠? 이대로 복사해도 되잖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도 돼요. 이렇게 얘도 처음에 쓸 때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 있는 생산 제품 코드 뭐 생산 부서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도 돼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생산량을 여기다 복사해서 붙이면 똑같은 글자잖아요. 얘가 빨간색이든 오른쪽 정렬이든 상관은 없어요. 글자만 맞으면 돼. 글자만. 그래서 그냥 쓰다가 잘못해서 글자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이는 게 가장 수월하다. 자, 그 다음에 출력할 항목도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다시 고급 필터 가볼게요. 고급 필터 가서 이 데이터 범위 맞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보면 아까 우리 지정해 줬으니까 그대로 지정해 주면 되겠고, 복사되는 위치는 얘들을 블럭 잡으면 돼요. 요 네 가지만 출력하라 하는 거죠. 확인 누르면 그것만 출력이 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이런 거예요. 이것보다 어렵게 나오면 이제 기출 02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좀 더 어려워요. 볼 거예요.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5월달에 생년월일 있는 사람, 5월달에 생년월일이면서 구매 실적이 100만원 이상의 경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두 개가 나오면 어려워요. 하나는 쉽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건 조건이 뭐죠?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죠. 조건을 3개를 썼죠. 이걸 하나로 쓰라 그래봐. 하나로 함수를 써서, 명령을 써서. 그러면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 시험은 함수를 쓰던 뭐를 쓰던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시험은 꼭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하래. 꼭 하나로. 그게 좀 어려운 건데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을 어디다 걸으라고 되어 있어요? A15부터 D17까지 이 범위 안에다가 조건을 걸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5월생인 사람만 출력하라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요 생년월일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요 생년월일 글자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5월인 사람을 적어야 되잖아. 5월. 요 생년월일이 5월인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볼게요. 5월인 사람을 적을 때는요, 그냥 5월이라고 쓰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생년월일은 몇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년, 월, 일 3개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 중에 월만 따지는 거예요. 월만. 그러니까 는 명령을 걸어야 돼요.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책에 명령은 나와 있어요. months 그리고 첫 번째 셀이에요. 첫 번째 셀 괄호 닫고 너가 오니? 라고 묻는 거야. 이 블럭에 여기 생년월일이 지금 10명인가 있잖아요. 이 10명 중에서 반드시 뭐만 첫 번째 것만 갖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 걸 물으면 안 돼요. 이거 두 번째 갖고 물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왜 이따가 고급 필터 걸면 자동으로 블럭이 잡히잖아요. 블럭이 잡히니까 C의 4번째, C의 5번째, C의 6번째에서 C의 13번째까지가 5월이니 묻는 거거든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생년월일 첫 번째 요소 있잖아요. 박거상이라는 사람의 생년월일을 선택을 했는데 그거에 months가 뭐라 그랬죠? 생년월일 중에서 월만 빼내는 함수예요. 월만. 는 오냐 물어보면 답이 뭐로 나오냐면 맞다 틀리다로 나오겠지. 맞다 틀리다로 나와요. 자, 엔터 치면 뭐가 돼요? 이 사람은 6월이잖아. 그러니까는 틀렸다라고 나왔지. 여기는 5월달짜리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블록 중에 첫 번째 것만 따져야 돼요. 얘가 대표니까. 근데 걔는 6월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른 말로 false, 거짓입니다 라고 떠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 글자를 쓰면 안 돼요.
조건의 결과가 참 또는 거짓이 나오면 위에 항목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규정이에요. 아까는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생산량이라고 쓰고 생산량 뭐 생산부서라고 쓰고 생산이부라고 쓰고 크거나 같다 900이라고 써 이렇게 썼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대로 쓰면 돼. 그 항목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딱 걸어 갖고 봤더니 결과가 예 아니요 참 거짓이 나왔거든. true, false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 위에 있는 항목을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이름을 써야 되느냐? 무조건 다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목록에 있는 이름들 보이세요? 목록의 이름? 목록의 항목 이름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방법은 뭐다? 비워두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쓰든지.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조건이라고 쓰든지 사랑이라고 쓰든지 안녕이라고 쓰든지 비워두든지 책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여기다 월이라고 쓰든지. 그래서 월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꼭 월이라고 쓸 필요는 없고 뭐라고 하면 돼요? 5월이니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이 동네에다 클릭해놓고 고급 필터 조건 보면 어디 있죠? 이렇게 두 개. 만약에 여기가 비워뒀다 하더라도 조건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개를 잡아야 돼요. false만 잡으시면 안 되고요. 비어있다 하더라도 꼭 두 개를 잡아야 돼요. 예. 책대로 하면 여기가 이제 월이라고 써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겠죠. 고급 필터에 가서 조건 범위는 요 월이 false다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데 복사되는 위치는 19번째라고 했는데 19번째 뭐가 있어서 20번째다 그냥 할게요. 5월만 쫙 나온 거죠. 이렇게 여기가 false나 true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 글자를 어디에 있는가? 저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글자들 얘들 있잖아요. 얘들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예, 생년월일, 이름, 고객번호 이런 건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뭐를 쓴다? 내 마음대로 써라. 비워두든지 마음대로 써라 이거지. 예. 그렇게 사용하면은 결과가 된다. 그럼 이게 좀 어렵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생년월일, 구매실적, 거래 횟수만 출력하시오 이렇게 되면 또 밑에다 따로 또 묶어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이거 근속기간 15년 이상이면서 5만원 이하인 경우만 골라라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운 거고. 뒤에 또 이런 문제, 유형 문제가 나올 거니까는요, 또 풀어보면 돼요. 자, 66쪽. 66쪽에 보시면 그 신학원 QA 베스트라고 써 있어요. 문제 2번을 풀 때 월이라고 썼는데 그리고 month C의 네 번째가 O라고 입력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는 월이라고 안 써도 됩니다. 비워둬도 됩니다. 비워도 되고 다른 글자 써도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예. 어떨 때? 결과가
true나 false가 나올 때, true가 false가 나올 때.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요. 설문 포인트가 평균치 이상인 것만 걸러라 이럴 수도 있죠. 평균치 이상인 것만 걸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걸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붙이겠고요. 는 네가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이거 아까 월이 온이라고 물어본 것처럼 네가 네 점수 이 중에 대표가 얘잖아요. 그렇죠. 그 네가 대표인데 네가 여기 있는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래요? 그래 왜 평균이 66.8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참이야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쓰면 안 된다 이러죠. 얘가 true나 false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항목 이름을 똑같이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설문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뭐 조건이라고 쓰든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비워두든지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는 얘가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라고 썼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니까 불편한 게 뭐냐면 평균이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자 블럭 잡아보니까 66.8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 평균 66.8이니까 설문 포인트가 66.8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출력하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수작업으로 쓸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는 요 66.8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아까? 에버리지를 계산해서 나온 거죠. 그럼 여기다가 AVER 는 AVER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나와요. 그렇죠. 66.8이 나오는데 내가 원한 거는 뭐를 출력하고 싶으냐면은 크거나 같다 66.8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래. 내가 원한 거는 크거나 같다 66.8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는이라고 쓰고요. 는이라고 쓰고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를 써요. 따옴표 안에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는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는 따옴표 안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 이렇게 쓰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따옴표에다가 안녕이라고 쓰면 안녕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따옴표에다 크거나 같다를 쓰고 이어서 평균이 나와야죠. 66.8이 나와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씁니다. 앰퍼샌드를 써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는 따옴표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출력이 되고 에버리지는 함수에 의해서 그대로 계산이 되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요. 이렇게 마치 제가 수작업으로 66.8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쓴 것처럼 크거나 같다가 나왔고 평균이 붙어서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굳이 설문 포인터라는 글자를 안 지우고도 이렇게 블럭을 조건을 걸면 편해요. 조건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다가 대표를 선택을 해서 네가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봐서 참이다 거짓이다 true다 false가 나오면 이 글자를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지우든지 다른 말로 다른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게 싫으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쓰고 조건을 쓸 때는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평균치를 직접 함수로 결합하는데 앰퍼샌드를 써주면 따옴표 안에 있는 메시지가 나왔고 뒤에 있는 결과가 결합돼서 나온다. 결합돼서 앰퍼샌드는 결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직접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직접 키보드로 크거나 같다 66.8이라고 쓰면 틀린 거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고요. 이건 맞는 말이고, 이거는 틀린 거고. 네. 이거는 수식이 들어가서 맞는 거고, 이건 키보드 직접 써서 틀린 거고. 그런 방법도 있다. 자, 제가 이제 에버레이지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잠깐 얘기했고, 아까 보니까는 뭐 months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68쪽부터 이제 함수편이 나온 거예요. 함수편. 근데 여러분 함수 한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함수는요, 기능이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아니라, 이건 틀린 말이고, 합계를 구하는 기능을 호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커피를 내가 타올 줄 몰라. 그러면 야, 커피 좀 타줄래? 그럼 커피를 타주거든, 기계가. 그러면 커피를 탈 줄 아는 기계한테 가서 버튼만 누르면 커피가 나오잖아요.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가 나오잖아. 그 기능만 할 줄 알면 된다 이거지. 내가 물 붓고 커피 붓고 설탕 붓고 퀴즈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과거에서 나오는 삼각함수, 미적분함수 막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05번 문제 열어서 한번 볼게요. 예. 근데 함수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만만치는 또 않아요. 왜? 쉬운 거는 쉬운데 어려운 거는 헷갈려요. 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연애도 많이 해보면 늘어요. 그렇죠? 연애 박사라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연애 처음 하면 막 떨려요. 처음에 경험들, 우리 뒤에 막내 빼놓고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야. 딱 손을 잡으면 막 찌릿찌릿. 옆에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막 부끄럽고. 근데 자주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옆에 누가 있든 상관없죠? 그런 겁니다. 함수를 처음 할 때는 어려워요. 해볼게요. 지금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는 함수를 써볼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쉽게 할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중간고사 2의 네 번째부터 2의 네 번째부터 2의 F의 네 번째부터 F의 11번째, 그렇죠? 예. 중에서 가장 큰 점수하고 가장 작은 점수, 아니다, 가장 큰 점수하고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문제는 다 이해하셨죠? 근데 무슨 함수를 쓰라 그러냐면 max라는 함수를 쓰고 large라는 함수를 쓰래요. 함수를 알려줍니다. 68쪽입니다. 함수를 분명히 알려줘요. 시험 문제에서. max라는 말은 맥시멈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자,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하래요. 요거다 클릭하고요, 그 fx를 누르라고 써있어요. fx, 여기 fx를 누르라고 써있어요. 요 fx라고 있죠. 제가 있는 메뉴는, 저기 있는 메뉴는 가려놨어요. 그냥 안 쓸 거니까. 자, 여기다 놓고요, fx를 눌러서 이 중에 무슨 함수를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 통계 함수를 찾으래죠? 자, 69쪽에 보시면 따라하기라고 있어요. 따라하기.
1번 중간 점수 중에서 중간고사 시험 점수 중에서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를 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가장 큰 점수를 계산한 함수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 불러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fx 얘를 눌러가지고 이 중에 범주 중에서 통계를 선택하고요. 그 통계 중에서 max라는 함수를 찾으래. max.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최대값을 구한다고 써있어요. 근데 여러분 max 함수가 통계 함수인지 못치게 알아. 그걸 외워야 되잖아. 외우지 마세요. 이 책이 설명을 잘못 해놓은 거예요. 불편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는 max라고 쓰세요. 함수는 제공합니다. 내가 알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함수 저 함수를 쓰시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함수만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함수명을 쓰고 괄호를 열어요. 근데 다시 보세요. 는 m a x라고 썼더니 max a라고 있는데 max를 딱 선택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대값을 구합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괄호를 열어야 돼요. 괄호를 여는 방법이 직접 키보드로 여기다가 이 괄호를 여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m을 썼으면 얘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m만 하나 썼을 때 여기 보이죠? 요거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괄호가 열립니다. 완성이 돼요. 그리고 fx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서 하고 약간 달라요. 책대로 하면 처음부터 fx 눌러서 통계를 찾아야 되고, 이게 통계인지 날짜 시간인지 수학 삼각함인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max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max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찾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max라고 쓰는 거예요. max. 쓰기 귀찮으시면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최대값 구한다고 써 있으니까 그 더블 클릭하면 괄호가 열리고, 그리고 fx를 누르시면 편한, 이게 편해. 자, 그러면 넘버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중간고사를 블럭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고사를 블럭 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최대값이 얼마나? 90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들 중에 68에서부터 55까지 가장 큰 게 90 맞죠? 90이라고 떠요. 확인 누르지 마시고, 확인 누르면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얘는 그대로 두시고 저 수식 입력줄 보세요. 수식 입력줄. 는 max라고 써있고 검게 찔하게 보이는 자리 있죠? 그 뒤에다 클릭하세요. 빼기. 빼기라고 쓰셨어요? 키보드로 쓰시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large. larg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large. 그리고 괄호를 열면 되고요. large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large는 뭐냐면요, 몇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거예요. 몇 번째로 큰 거. 함수명을 안 알려줬으면 내가 다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채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함수를 알려줍니다. 이 함수를 쓰시오 라고 이렇게. 그럼 뭐 그대로만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 array라고 되어 있는데, array는 뭐냐면 이 동네가 array예요. 이 동네가 array이고요. K는 뭐냐면 몇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거예요. 몇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2라고 쓰면 되죠. 이 책의 설명을 대로 하시면 되게 복잡해져요. 함수 사용법이. 그래서 약간 바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max 있죠, max. max에다 클릭을 하면 90이 가장 큰 거라고 나와 있고, large에다 클릭하면은 두 번째로 큰 게 88이라고 돼 있고,
이 자체 공식의 결과는 여기 2라고 나와 있어요. 맥스를 클릭하면 90이고 라지를 선택해서 컴마 2를 썼으니까 88이 나왔어요. 90에서 88을 뺐으니까 얼마가 됐다? 결과 2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확인. 자, 그런데 함수를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외워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에 나오는 함수가 많지는 않아요. 함수가 한 4, 500개가 되는데 그 중에 많이 안 나와요. 나오는 것만 정해져서 나오는데 매번 는 해가지고 함수명을 쓰면서 fx 눌러가지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하면 더뎌져요.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자판기에 가서 동전 넣고 버튼 누르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매번 커피 마실 때마다 설명서 찾아갖고 동전 꺼내서 자판기로 간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매번 하려면 더디란 말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순서대로 설명서대로 하지만 숙달이 되시려면 외우셔야 돼. 아예 어떻게 이렇게 맥스 괄호 열고 블럭 잡고 괄호 닫고 빼기 라지 괄호 열고 블럭 잡고 컴마 2 괄호 닫고, 아예 이 공식 자체를 외우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값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빼는 거구나. 뺄셈 문제니까 이거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처음부터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버거우시니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는 m 맥스를 쓸 거니까 m만 일단 먼저 쓰시는 거예요. 여기 나왔네. 예, 맥스라고 마우스를 딱 클릭했더니 최대값을 구합니다 라고 여기 메시지가 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알아? 더블 클릭하면 짜잔 하고 이렇게 괄호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맥스 괄호 열었으니까 이제는 범위를 블럭 잡으시면 돼요. 아까는 fx 눌러가지고 이 화면상에서 우리가 기말고사를 쭉 블럭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직접 이렇게 블럭 잡으셔도 돼요. 그럼 어떨 때 fx를 누르냐? 복잡한 함수 나올 때. 자판기는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간단한데 어떤 거는 동전 넣고 뭐 눌러야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그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그럴 때는 fx를 눌러서 보는 거예요. 간단한 건 그냥 버튼 누르면 되고. 자, 마지막에 괄호 닫으세요. 괄호 닫으세요. 는 함수명 쓰고 괄호 열고 괄호 안에다 뭐 범위를 정해주고 마지막에는 괄호를 닫아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빼기. 라지 함수 쓰라고 책에 써 있으니까 라지라고 쓸 거예요. 라지. L자 쓰는 게 첫 번째 있네. 라지 함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래. 라지를 더블 클릭했는데 밑에 보세요. 여기 array, k라고 되어 있잖아요. array가 뭐고 k가 뭔지 헷갈려졌잖아요. 이제는. 그럴 때는 fx를 누르시는 거야. 그럼 fx가 설명서니까, 자, array 라지는 함수는 이렇게 써 있어요. 데이터 이 범위 중에서 뭐 다섯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를 찾을 때 쓰는 함수래요. 라지가. 근데 지금 array하고 k가 있는데 array는 뭐라고 써 있냐면 데이터 범위를 array라고 한대. 그러면 여기가 범위죠. 여기 기말고사 점수가 범위잖아요. 그렇죠. 여기 array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정해주는 거니까 기말고사 점수가 범위가 되고, 자, K 자리에다 클릭하면 K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것인지를 쓰는 거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2. 두 번째로 큰 거니까. 그러니까
라지는, 그러니까 맥스는 제일 큰 거니까 는 맥스 괄호 열고 쭉 블럭 잡으면 끝나는데, 세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할 때는 범위만 잡아주면 몇 번째로 큰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컴마하고 얼마를 써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공식을 못 외우셨으니까 그때는 여기 있는 매뉴얼, 설명서를 열어서 FX 눌러서 보자 이거지. 자, 된 거 같으면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가장 큰 게 얼마인지 98. 두 번째로 큰 건 얼마? 92. 그래서 합이 6. 차이가 6 나온 거죠. 자, 함수라는 거는 기능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제일 큰 게 얼마고 두 번째로 큰 게 얼마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게 얼마니 물어주면 제가 뭡니다 하고 알려주고, 몇 번째로 큰 거니 라고 라지 함수를 쓰면 뭡니다 하고 알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빼라라고 명령을 걸었잖아요. 뺄셈 명령을 걸었잖아. 그럼 엑셀이 알아서 빼서 결과를 보여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은 시켜 먹을 줄 알아야지. 일은 시켜 먹을 줄 알아야죠. 커피 마시려면 동전 넣고 버튼을 누를 줄 알아야지. 버튼을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커피를 갖다 주면 좋은데, 알아서 맥시멈을 구해주면 좋은데 안 구해주잖아.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내가 직접 써서 불러내기는 해야지. 근데 데이터가 지금은 8개니까 그렇지, 이게 80만 개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눈으로 계산 못 하잖아. 가장 큰 게 얼마인지를 우측에 계산할 거냐고. 80만 개. 8,000개만 해도 어려운데. 그럴 때 쓰는 함수다. 자, 평균 요것도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자, 6 옆에 보면 점 있잖아요. 점을 옆으로 훑고 지나가면 되죠. 원래는 이거죠. 중간고사에 있는 점수 요거 계산한 거를 자동차 여기로 쭉 훑고 지나가면 띠디딕 계산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별표가 한 100만 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별표 5개 뭐 이렇게 설명드렸었나요? 함수에서 어떤 함수가 시험에 잘 나오는지 말씀 안 드렸어요? 자, 위에 보세요. 위에 통계 함수하고 텍스트 함수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요, 랭크라고 있죠. 랭크. 통계함수 저 오른쪽에 맥시멈, 미니멈 지나면 RANK라고 되어 있죠. 그 랭크 함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필기, 실기 다 나와요 얘는.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온 게 에버레이지죠. 에버레이지, if, 에버레이지 뭐 if s, 에버레이지 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 겁니다. 평균은 어렵지 않잖아, 말뜻이. 그렇죠? 평균은 는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블럭 잡으면 평균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시험에 잘 나오지만 어렵지는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라지, 스몰,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카운트 if S가 나와 있죠. 그렇죠? 얘들도 어렵지는 않아요. 자주 나오긴 하는데 얘는 별표 한 2개 정도? 어렵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랭크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레프트, 미들, 라이트 중에서 미들이 잘 나와요. 미들, MID가 별표 3개 정도? 2개, 3개 정도? 이렇게. 레프트나 라이트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랭크 한번 무턱대고 계산해 볼게요. 는 순이라는 그거에다가 는 R, A, NK 있네 여기. 그렇죠? 는 랭크라고 썼어요. 그렇죠? 가로 열었습니다. 그때 여기는 컴마 안에 뭐가 있어요? 넘버, REF, 오더 3가지 있죠? 근데 오더는 또 대괄호로 막혀 있잖아요. 오더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어떨 땐 써야 되니 어떨 땐 안 써도 되니,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필기에는. 실기는 내가 쓰면 되는데 필기는 물어봐 말로. 자,
넘버는 뭐냐면 이거예요. 얘가 넘버야. 내 왼쪽 거. 너 몇 등 했니? 이거야. 너 몇 등 했니? 너 몇 등 했니? 라고 물어보면 뭡니까? 내 점수가 이거잖아. 내 점수가. 넘버. 컴마. 엄마 나 3등 했어. 이 말은 뭐예요? 나 혼자 시험 봐서 3등입니까? 우리 반에서 3등이라는 거죠? 그게 REF예요. REF. REF는 내 거를 포함한 밑에 거. 여기 내 평균 점수서부터 저 밑에 72까지. 얘가 리퍼런스, 참조 영역이라고 하죠. 엄마 나 3등 했어 라는 말은 엄마 나 우리 반 10명 중에서 내 점수가 세 번째로 커 이 얘기거든. 3등 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너 몇 등 했니? 라고 물어보면 아 내 점수가 우리 반에서 몇 번째로 큰지를 따져봤는데 그거 궁금한 거구나 이 얘기죠. 근데 하나 알려드리는 거는 F4번 키 누르세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F4번 키 누르면 막 달러 사인이라고 하죠. 달러 기호가 쭉 붙을 겁니다. 그리고 컴마. 이게 아까 말했던 오더라는 대괄호에 있던 오더예요. 0이냐 1이냐. 0은 어떨 때 쓰는 거래요? 0은 어떨 때 쓰는 거래? 큰 숫자가 1등일 땐 내림차순이라는 뜻이에요. 내림차순이 큰 숫자가 1등일 때. 그러면 100점 1등이야? 90점 1등이야? 큰 점수가 1등을 해야죠. 그땐 내림차순이야. 만약에 2를 쓰면 뭐가 돼? 2를 쓰면 2를 쓰면 뭐가 돼요? 2를 쓰면은 작은 점수가 1등이라고. 작은 점수. 오름차순으로 정렬됐으니까 작은 게 1등. 어떨 때? 박태환 선수는 오름차순으로 성적을 매겨요. 수영 선수니까 숫자가 짧아야 1등이잖아요. 장미란 선수는 어떻게 돼요? 역도 선수니까 숫자가 커야 1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숫자가 1등일 때는 0을 쓰고 작은 숫자가 1등일 때는 2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큰 게 1등을 해요? 작은 게 1등을 해요? 위에 게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밑에 거 말고 위에 게 보편적일 거. 위에 거는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장민원 선수를 가지고 금메달 순위를 매길 때는 0이라고 안 써도 된다고. 근데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을 매길 때는 어떻게 돼요? 컴마 2를 꼭 써야 돼. 이게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얘가 0이냐 1이냐. 어떨 때 0이고 어떨 때 1이고 0일 때 생략하는 건지 1일 때 생략하는 건지. 그럼 0일 때는 생략하는데 어떤 함수는 1일 때 생략해요. 또 어떤 함수들은 얘는 0일 때 생략했잖아요. 근데 어떤 함수들은 1일 때 생략하는 게 있어서 헷갈려. 그러니까 그 헷갈리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0을 쓸게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0 들어갑니다. 자, 엔터 치면 이 사람 5등이라고 나오죠? 5등. 그 자동차기 쭉 하시면 순위가 쫙 매겨져요. 20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누가 2000등인지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쓰는 겁니다. 이 함수를 쓰시면 2000명이 됐던 20만 명이 시험 봤던 순위가 쫙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달러가 들어간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다음 시간에 드린다 그랬어요.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고 71페이지 보세요. 71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 수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식. 맥스에서 라지를 뺐잖아요. 그 맥스는 뭐고 라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거기 나와 있고요. 그걸 풀어내기 위한 과정이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있는 과정은 무엇부터 쓴다 그랬어요? fx를 먼저 눌러서 함수 목록을 찾아냈잖아요. 그렇게 찾지 말고 함수는 문제에서 제공해 주니까 함수명을 쓰고 괄호를 열고 나서 fx를 누르면 다 풀기가 수월하다 이거지. 네. 그럼 이 책의 저자는 그걸 몰라서?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는 아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랭크 함수고 또는 맥스 함수고 라지 함수가 통계 함수인지 무슨 함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안 되고 연습을 하다 보면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 있잖아요. 수식. 이 수식을 외우게 돼요. 이 수식을 외우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가장 목적은 이 수식을 외워서 가는 거예요. 시험에. 시험장에 가서 저기 있는 fx 눌러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근데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헷갈린다고. 어쩔 때는 뭐를 써야 되는지. 그럴 때는 fx를 눌러보면 도움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순위 구하는 것도 73페이지에 보면 꼭대기에 는 랭크 괄호 열고 지의 네 번째 콤마 지의 네 번째부터 지의 11번째가 달러 사인에 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콤마 1, 콤마 0 안 들어갔죠? 우린 뒤에 콤마 0 썼지 않습니까? 근데 안 쓴 이유는 뭐다?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 콤마 0일 때는. 큰 숫자가 1등일 때는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설명 나와 있네. 논리값이 생략되었으므로 큰 숫자가 1등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 예.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요 달러가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설명드리고 함수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예. 달러가 왜 들어가는지 이유는 쉬워요. 이해하시고 나면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